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 뉴스 오늘도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설립자인 아버지와 그 아들까지 2대에 걸쳐서 각종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 한 장애인 시설 문제 집중 고발합니다. 폭행은 물론 전염병에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원장이 외유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달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현장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2년 갖다 놓고 그 행동을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도대체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렸다. 거주인을 손과 발로 한 차례 때렸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발로 어떻게 머리를 한 차례 때리죠? 그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 거의 살인행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말입니까? 네,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인데요. 성남재단에서 운영하는 은혜 장애인 요양원 문제를 두고 질의하고 또 질타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의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뭐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잘 보도가 안 되고 묻혔던 이야기인데 오늘 오수정 기자가 잘 꺼내 왔네요. 그러니까 성남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은혜 장애인 요양원의 상습적인 폭행,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재단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 덜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이 성남재단에서 시설 내에서 폭행, 성추행 그리고 강제노동까지 사례가 폭로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사장이 구속까지 돼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현재는 그 구속됐던 이사장의 아들이 다시 재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15년 흐른 거잖아요. 1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 그 앞서 들으신 대로 폭행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이 시설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 장애인 16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직원들의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 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해서 벌금형까지 받아서 해고된 한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예. 밥을 이렇게 훔쳐먹는 생활이냐. 그래서 이제 밥차가 가니까 내가 이렇게 쫓아가다가 걔를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장애인분이 이렇게 식판을 이렇게 쳐가지고 얼굴에 밥알이 튀니까 거기서 모르게 짜대기를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행동하는 게 좀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몸을 확 잡아채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져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벽에 밀어서 폭행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다툼 수준이 아니네요. 네, 이런 폭행 사건이 올해까지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요양원 내부 징계 사례를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시설 직원이 장애인의 몸을 허리띠로 묶어서 옷장에 고정시켜 놓기도 했고요. 또 중증 장애인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부 징계 사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내부 징계 사례라고 적혀 있는 것까지 있는 걸 보면 적어도 관리자는 뭐 적발도 하고 징계도 하고 좀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 3년 전에 이 시설에 전염병이 돌면서 25명이 입원을 하고 그중에 2명은 사망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원장과 간호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일본 대마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염병이 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난리 와중에? 네. 당시 상황 직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뭐 여기서는 난리가 났는데 아니 원장님한테 전화했냐고 막 이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니까 일본인데 전화핸들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시설 이용자들이 사망까지 할 정도인 그런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 원장이 일본 대마도로 놀러를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자가 자리 비운 것도 이해 안 가는데 원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목 형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몇 달 전에 그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좀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뭐 이거는 개인 연차하고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놀러 가는 여행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단적으로 환자들이 속출하고 전염병 돌고 이러면은 일정을 좀 미룰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강행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네.
또 돈 문제 관련한 일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주어지는 지원금 외에 또 장애 수당이나 장애 연금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시설 안에 생활하긴 하지만 국민이니까 기본적인 생활 영위할 수 있게 지원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양원 측은 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돈으로 청약저축 계좌를 가입시켰습니다. 아파트 분양받는 그 청약 통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중증 장애인들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사겠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두 8명 정도 명의로 청약통장에 일괄 가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요. 예.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오니까 부랴부랴 동의서를 만들고 또 장애인분들의 손을 잡아 끌어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왜 청약 통장 가입을 시켰답니까? 네, 이 뭐라고 부분도 해요? 원장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예. 이제 워낙 시설 폐쇄도 얘기하고 탈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이제 대규모 시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립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장의 말은 자립을 위해서 탈시설, 그러니까 네. 시설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청약에 가입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의도라고 치더라도 이분들 기본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분양가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장애인 특별 공급, 주택 청약에서 장애인 특공은 일반 청약에 비해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 무연고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 공급받아서 되팔고 돈을 챙긴 장애인 시설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악용 사례가 분명히 있었군요. 네. 근데 뭐 이번 은혜 요양 원장이 그런 의도로 청약 통장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네,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지금 판단을 못합니다만 아무튼 종합을 해보면 폭행이 있었고 전염병 도는 와중에 외유 떠난 것도 있었고 또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의 재산을 어쨌든 마음대로 다뤘다는 것까지는 팩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됐던 시설이라 더 조심할 법도 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대놓고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폐쇄된 공간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다 보니까 외부인들 눈에는 가려져 있고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내부의 인권위에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투서를 넣었는데 그걸 직원이 마음대로 열어보고 폐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권위 진정함이 요양시설 안에 있는데 네, 자동적으로 있다고 송부가 한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열어서 찢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직원의 증언으로 들어보시죠. 그거를 이제 국장님이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미 폐기. 그게 어쨌든 폐기한 적이 있었다. 근데 어떤 내용의 진정인지 모르시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야, 가혹행위를 당해서 용기를 내서 어렵사리 진정을 한들 그게 전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외부와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황. 그 안에서 문제는 계속 곪고만 있었던 거네요. 네, 전문가들은 이 사회복지재단의 가족 경영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장 서동은 센터장입니다. 그 외딴 곳에 있는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다 예전부터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는 오갈듣는 장애인들 잘 돌봐주고 입혀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했었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좀 이제 놀랍네요. 뭐 과거에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놀랍고 심층 취재팀에서 다른 장애인 시설들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다른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